강릉시가 환동해권 복합 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옥계항 내 컨테이너 부두 설치를 추진합니다.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해당 사업을 신청했는데 결과는 올 연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500여 명의 선수들은 장애를 넘어 아름다운 도전과 승부를 펼쳤지만 대중들의 관심이 크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강원 지역 기초자치단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휴대전화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실시합니다. 동해시가 3월 여행 가는 달을 맞아 동해 시티투어 버스와 망상 제2 오토캠핑장에 대해 반값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릉시가 올해를 환동해권 복합 물류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핵심 사업이 바로 옥계항의 컨테이너 부두를 조성하는 겁니다.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연말쯤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부두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이 화물선에 실린 컨테이너를 차례차례 내립니다. 트레일러 차량이 컨테이너를 야적장으로 옮기자 대형 지게차가 이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시멘트 원료와 석탄 등 벌크 화물을 취급하던 강릉 옥계항이 컨테이너 화물까지 처리하는 모습입니다. 이곳 강릉 옥계항에는 2023년 8월 컨테이너 국제항로가 개설된 뒤 현재까지 20피트 컨테이너 2만 1,000개를 실어 날랐습니다. 강릉시가 환동해권 복합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핵심 사업인 옥계항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우선 옥계항 북쪽 부두에 3만 톤급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전용 부두 한 선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항만 관리 용지 중 5만 8,500제곱미터를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달라며 강원도와 함께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옥계항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항만 바로 옆 대단히 산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육상물 유비를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고 그 육상물 유비를 최소화하는 것은 가격 경쟁력, 또 기업의 경쟁력, 또 멀리 봐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여건이고 옥계항 바로 옆 강릉시 구정면 일대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돼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점도 옥계항 개발의 명분입니다. 강원도는 강릉 옥계항을 비롯해 동해신항과 속초항 등 6개 항만 개발 사업 12건을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요로 해양수산부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말 12월에 해수부에서 최종 고시를 통해서 전국 항만에서 수요 조사된 건을 이제 최종 고시를 통해서 알려줄 사항이고요. 현재 이제 그 KFI나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제출한 모든 계획이 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옥계항은 부산을 거쳐 일본을 오가는 컨테이너 국제 노선과 러시아 노선이 각각 개설돼 있습니다. 다만 지역 내 수출 물동량 확보와 부두 내 각종 인프라 설치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을 끝내고 폐막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500여 명의 선수들은 장애를 넘어선 아름다운 도전과 승부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선수들의 뜨거운 땀방울과 달리 대중들의 관심은 크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빙판이 선수들이 퍽을 따내기 위해 격렬한 몸싸움을 펼칩니다. 상대 골대를 향해 날카로운 슛을 시도하고 온몸을 던져 득점을 저지합니다. 장애인 동계체전 종목 중 가장 역동적인 아이스하키 경기입니다. 경기는 비장애인 경기만큼 치열하지만 관중석은 썰렁합니다.
장애인 동계체전 같은 경우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해 주시고 같이 하면 좋겠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다른 경기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을 가릴 것 없이 대회 관계자 외 관중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데 동계 종목은 하계 종목보다도 인기가 없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어차피 운동이라는 거는 그래도 관중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 응원을 먹으면서 더 그동안 1년 동안 훈련하고 땀 흘렸던 거에 대한 보상이라 그럴까? 보람 느끼고. 올해는 비장애인 대회보다 장애인 대회를 먼저 열어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체육이 관중들의 호응을 얻어내기가 참 쉽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홍보를 좀 많이 좀 해서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는 앞으로도 4년 동안 강원도에서 단독으로 열립니다. 이어질 대회가 선수들만의 축제가 아닌 모두의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선 지자체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 구분 없는 체육계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 지역 기초자치단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휴대전화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실시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희망하는 만 17세 이상 주민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 방식은 QR코드 발급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동해시가 3월 여행 가는 달을 맞아 다양한 관광 할인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선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해 시티 투어 버스와 망상 제2오토 캠핑장을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시티 투어 버스는 1일 성인 요금이 기존 5,000원에서 2,500원으로 이용 가능하고 망상 제2오토 캠핑장 카라반도 4인 기준 요금 평일 25,000원, 주말 5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지난주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각종 법안 발의를 시작해 국회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도 각자 임무에 충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원주시 을지역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입니다. 송기현 의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계 결정이나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 절차를 분리해 선후 이의신청인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제조사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해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한 접수 기간을 둔 후 모든 의견을 종합해 심의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지역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제목의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발제를 맡아 과거 탄핵 사례를 되짚어보고 현재 탄핵 국면과 국민의힘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양수 의원은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당에 닥친 과제와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3일 본인의 SNS를 통해 35조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의 빠른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분들은 지역 화폐 예산을 반드시 담아달라고 했다며 골목 상권을 지키는 분들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포퓰리즘이라는 근거 없는 낙인을 찍을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이번 추경 예산에는 지역 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으며 공공주택 및 SOC 투자, AI와 반도체, R&D 예산 등이 반영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국제물류 산업의 가치와 지원 체계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4일 국회에서는 국제물류 산업의 현황을 재평가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국제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정책적,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양수 의원은 물류 산업 보호 정책과 육성 방안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보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물류는 그 국가 경제의 혈관과도 같다고 그래서 필수 산업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더 나은 물류 산업 물류협회가 되기를 고대하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힘 닿는 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도서관이 원주 기업도시 더자람 늘봄센터에 500권의 도서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증된 도서는 어린이 동화책을 비롯한 초등학생 대상 추천 도서로 구성됐으며 아동 정서 함양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박정하 의원은 국회 도서관의 협조로 도서 기증을 성사시켜 기쁘다면서 기증된 도서들이 지역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경기도 가평군과 홍천군 서면을 연결하는 국지도 86호선 동막 계야 구간의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지도 86호선 동막 계야 도로건설공사는 지난 2016년 12월 제4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사업의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이후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연장 2.69km 구간에 사업비 208억 원 중 강원자치도는 108억 원을, 경기도는 100억 원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조사료 생산 지원 등 17개 사업에 127억 원을 지원합니다. 먼저 곤포 사일리지 제조와 사료작물 종자 구입 등 13개 사업에 11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국내산 조사료 구입 시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원주 간현 관광지에 케이블카가 운행됩니다. 원주시는 예산 330억 원을 투입해 소금산 그랜드밸리 통합센터에서 출렁다리를 잇는 케이블카를 준공하고 오는 25일 개통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에는 소금산 출렁다리를 시작으로 소금잔도, 스카이워크와 울렁다리,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이 전국 국립공원 가운데 탐방객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난해 오대산을 방문한 탐방객이 164만 7천 명으로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탐방객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난해 국립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과 월정사 문화재 관람료 감면 등으로 오대산 국립공원 지정 이래 가장 많은 탐방객이 방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횡성군이 올해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인원이 지난 13일 기준 9,976명으로 61%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은 횡성읍 29개 리로 지난해 소음 대책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7천여 세대가 대상으로 작년 미신청자로 소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은 지난달 20일부터 횡성 실내체육관 현장과 정부24, 등기우편 등을 통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2025년 횡성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은 기업이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횡성군이 20만 원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3천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횡성군에 사업장을 둔 상용 근로자 1명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춘천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아동 등이 포함된 624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으로 카드에 지원 금액이 충전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